이재명 대통령 그 성남 뭐 순회동이죠? 네. 뭐 우리 이기인 총장 잘 아실 텐데 분당구 순회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죠 여기가.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등기 이전이 안 된 거예요. 8년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등기 이전이 안 된 건지 네. 아직 안 팔린 건지 마지막 기사에서는 그 들어가 있는 임차인한테 양해가 되어서 네. 나가기로 했다.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곧 매수자를 찾게 됐고 네. 등기도 칠 거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네. 지금 문제는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네, 그렇죠. 그 토지거래 허가라는 걸 어쨌든 매수든 매매든 그 분당구청 관청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관청 신청조차 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매수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안 팔았다라는 얘기죠. 아. 근데 그러면 그럼 계약서는 뭐예요? 그때 네. 계약서? 아니 계약서는 아니고 계약했다라는 말은 맞아요. 뭔가요? 그러니까 계약했다라는 보도, 구두 보도만 있었던 건데 아. 그냥 추측성 보도인 것 같고 아. 그렇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는 도대체 뭐가 되나? 대통령의 말을 그러니까 듣고 대통령이 하셨는데. 팔았다고 해서 자기도 팔아 6채 중에 4채인가요? 제가 근데 어디선가 그것도- 어디 커뮤니티에서 네.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대통령의 말을 듣고 부동산을 처분한 사람이 딱 2명 있대요 이제까지. 한 분은 장동혁 대표.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듣고 당시에 집을 파신 분이 윤 전 대통령 있으시고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듣고 본인의 집을 정리하신 분이 장동혁 대표. 이 정도면 사기 아니 아닙니까, 대통령 말이 이렇게 야당에서 잘 들어주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대통령실 정식 입장이 없어서 저도 모르는데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추측하는 언론의 기사를 몇 개 보면 네. 전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안 파는 게 아니라 지금 못 팔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은 왜? 지금 여기 지금 등기 사진에도 보면은 이제 그 공동 명의로 바꿨잖아요. 바꾼 거래요 이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명의로 돼 있다가 이게 8년 전인가 바꾼 걸로 알고 그럼 있는데 지금 혹시 그 재개발. 영부인께서 지금 반대하고 아니요. 그때 그게 동상이몽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 네, 처음에 이재명 시장의 집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가 아. 마지막에 공동 명의로 지분을 갈라주고 프로그램이 끝나요. 아. 그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아. 재건축이잖아요. 예. 근데 파는 사람이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재건축을 그러니까 팔았을 때 그 사람한테 그 새로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는 사람이. 근데 2년인가 모자르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여자가 그래 누가 사줘도 예. 그 사람은 재건축 못 들어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조합원의 지위를 조합원의 지위를 못 받는 거야. 채우려면 2년을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고 싶은 사람도 김혜경 여사가 2년인가 더 예. 지나서 팔아줘야 예. 그 사람이 조합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돼서 그래서 지금 묶여 있다라고 저는 그 기사가 아니 그러면 맞는 거 대통령이 아닌가? 굳이 그랬으면 안 되지. 그치. 판다고 했었으면 안 되지. 그치 그렇죠. 왜 판다고 굳이 하셨을까? 그거 몰랐겠죠. 예. 우리 대표는 노모가 사는 집까지 그렇게 했는데 예. 내 채라고 하기도 솔직히 그러니까 억울한 근데 게 근데 지분 이것도 1,000만 원 이런 건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것도 그냥 기사에서 나온 거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추정을 본인만의 단독 명의의 집이었다면 그러면 되는데. 10년 실거주 지위 요건이 있어서 그냥 바로 팔 수 됐겠죠, 있었겠지만 10년인가 사셔서 20 될 텐데 동상이몽 그 마지막에 네. 공동 명의로 아. 나눴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 8년 공동 명의자 한 명이 약간 10년에 뭔가 뭐 조합원 지위에 약간 뭐 모자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지금 팔면 사는 사람이 조합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라는 기사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원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그 이유가 만약 맞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 팔겠다라는 얘기를 굳이 그런 걸 확인 안 하시고 하셨다는 건 조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몰랐을 수도 있죠. 왜냐면 저희도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30년 살았으니까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프로그램 하면서 공동 명의로 바꿨던 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근데 그거를 발목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입장에서는 발목 잡히는 거가 되는 건데 대통령의 그런 어떤 뭐 기구한 사연이 있다 한들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은 우리 국민들한테 해당되는 국민들한테 그러한 기구한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고 법을 내는 것인가 제도를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러네요. 내로남불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뭐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작두공. 이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또 입법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닌데
지금 여권의 일부 의원들이 그 의원 입법 형태로 지금 발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윤종호 의원 대표 발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윤종호 의원 대표 발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여권이고 민주당 의원이 그러니까 8분 대표 들어가 발의가 있죠. 진보당일 걸요? 아니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또 하나를 있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유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유 가지고는 안 되고. 면세가 안 되고 이제는 살아야죠. 거주해야지만 무조건 그 80%까지 해주는 그걸로 한다고 하는데 또 최근에 또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뭐 입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개별 개인 의원들은 또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또 입법 지금 발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거 소위 말하는 장특공제 이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집을 팔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서 아니, 주진 의원이 짚어서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 승계 요건 때문에 지금 못 판다라는 그 기사가 맞다면 그런 건데 그걸 면밀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통령 SNS에 올려서 자기는 집 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야당 대표까지 그 대통령의 맞아요. 뜻에 따라가면서 6채 중에 4채를 정리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사과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 복잡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난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일국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따르고 있는 보좌진들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정확한 해명과 유감 표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대통령의 그 부동산 장특공제 문제 제기도 물론 있었지만 이게 서울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화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계돼서 지금 화제로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지금 핵심 쟁점인데 그 부동산을 둘러싼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지금 난타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원호 후보 측에서 오세훈 시장이 토호제를 즉흥 해제해 가지고 혼란이 있었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에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제를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정원호 후보 1주택 때도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장특공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답을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 지금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대통령이 진짜 쏘아 올린 이 장특공제라는 이 제도 폐지에 관한 것들이 서울시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지훈 부대변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뭐 없으면 없다고 저는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됩니다. 정책위 의장이 네. 안 했다고 안 한다고 안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더 얘기할 게 있나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 자기가 논의한 적 없다는 링크를 다시 한번 올리면서 논의한 적도 없다고 안 했다고, 그리고 논의 안 할 거라고, 안 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계획이 전혀 없다고 정책위 의장이 올렸어 얘기를 했어요. 안 했고 안 하고 있고 안 할 거다. 안 했다고 안 한다고 안 한. 시장에서는 그 안 할 거라는 게 설마 6월 3일까지 하고 안 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안 했고 안 하고 있고 잘했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안 하고 있고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오케이.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했다고. 집권 여당의 의지는 알겠어. 근데 대통령은 다른 메시지를 내잖아요. 비거주 1주택이라도 뭐 그렇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율을 적용받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입법을 해야 되는 국회에서는 정책위 차원에서는 논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게 거주와 보유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하는 그 가르마타는 게 정책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당에서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라고 판단을 해서 정책위장이 그런 입장을 내신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뭐 만약에 근데 선거가 지방선거하고 끝나나요? 더 중요한 선거는 2년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총선 2년도 안 남아요. 사실상 공천이나 이런 거는 1년 반 뒤면 이미 뭐 한참 시작되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자 6월 3일까지 안 한다고 한다면 6월 4일부터 갑자기 논의해서 통과시킨다. 그럼 총선 때 심판당하죠. 그렇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안 합니다. 심판 안 당할 수도 있는 게 이쪽 때문에. 저쪽 때문에. 좀 잘하세요 좀.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보유와 실거주를 나누는 게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장특공에 대해서 실거주와 그다음에 보유 상관없이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보수 정권에서 해왔던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합쳐서 20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80%.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은 처음으로 보유 10년 플러스 실거주 10년으로 이걸 나누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려고 그러니까 실거주 아니면 보유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 문정부 때 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기조를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장특공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라고 여러 가지 내놓은 것의 결과가 제가 오늘 엄성석 앵커님 쇼츠를 좀 보다가 되게 네, 좀 네.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정릉이 이틀간 하루에 1억씩 그래서 2억이 올랐답니다. 집값이 정릉이 네, 좀 조용한 동네잖아요. 네, 뭐 강남 대치 이런 데가 아닌데 2억이 올랐는데 이게 전세가 이 장특공이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를 안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다 매매로 돌아가고 있죠. 네 너무 네. 올라가니까 네. 매매가 덩달아 오르면서 네. 이틀 동안 2억이 오른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최근에 네. 부동산 저도 이제 조금 뭐 저는 뭐 아파트 살 일도 없고 이제 사고 싶은 돈도 없지만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떤 좀 제가 보니까 약간 부동산 전문가들도 약간 본인의 어떤 약간 정치적 이념에 따른 건지 안 따른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좀 달리 보는데 이건 공이 소위 말하는 5월 9일까지는 이 뭐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쵸, 얘기를 내놓긴, 하더라고요. 그쵸, 내놓긴 내놨는데 대출을 막아놓으니까 뭐 이거 그림의 떡이잖아요. 네. 심지어 강남에는 정말 총극이 벌어진 게 집주인이 내가 돈을 개인으로 빌려줄 테니 사라. 3억을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매매를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아마 이 장특공이라든지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아마 선거 이슈로 아마 띄우려고 아마 노력하지 않을까. 이제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이걸 조금 더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준이 이제 네. 12억 이상과 12억 이하로 나뉘는데 맞아요. 12억 이상에 대한 양도세 공제율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서울시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억이라서 네.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네. 정말 12억 이상의 비거주 내지는 완저 실거주 내지는 부분 일거주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가지고 시장이 혼란하고 있다는 거. 이건 빨리 잡아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금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정책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도 좋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은 안정성 내지는 그 예측 가능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통령도 선거 때 분명히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니까 세금 가지고 때려잡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말이 바뀐 거잖아요. 이번에 다시 좀 이렇게 번복을 하거나 유감을 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미 완전 실거주, 부분 실거주, 비거주 나눠가지고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없앤 것에 대한 후과는 뭐가 있느냐. 지금 전월세가 씨가 말라 있어요. 그렇죠. 초토화됐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미 비거주든 그걸 팔거나 자기가 다시 실거주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남아있는 전세마저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권 여당은 안 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정확한 메시지를 내줘야 된다.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다시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으실까요? 않지 않으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또 실거주로는 장특공제를 살려놓겠다라는 그러니까 80% 거기에 대한 법안을 지금 범 여권으로 13분이 그러니까 발의를 실거주 했고 했을 때면 80% 해주겠다. 네네. 근데 보유한 거 빼고 보유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게 네. 내가 집을 예를 들어서 뭐 90 몇 년도에 뭐 한 3억짜리를 샀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뭐 20 몇 억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됐다. 네, 네. 근데 저는 그러면은 이 집을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그거에 이제 소유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초래되는 세금들을 성실 납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95년의 새우깡 가격이랑 지금의 새우깡 가격이 10배 넘게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네. 뭐저 어렸을 때 보니까 새우깡이 얘기하면 좀 그런가 200원 막 이랬을 250원.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1,000원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0원 넘죠. 예, 그러면은 과연 물가 상승률까지 지금 다 반영이 된 것인데 이거를 폐지 그냥 해버린다? 네.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실제로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SNS로 쏘아 올렸는데 당 지도부는 아예 아니다 하고 지선 때문에 선 긋고 하지만 그 사이에 스물스물 고쳐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친 발언, 그러니까 수정을 한 SNS 발언을 가지고 법안 발의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지방선거 끝나면 정말 되는 거 아닐까? 다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뭐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뭐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 여권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힘들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니, 불안해요. 정책위의장 말을 믿지 내가 그럼 뭔 얘기를 더 합니까? 우리 당 정책위의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아니, 근데 지금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한정혜 의원이 네. 정책위 맞아요. 의장이시죠. 예.
그래도 다행이네요. 안 해? 그 옆에 안 할 거라고. 아니 그 옆 지역구에 계셨던 정책위 전임 정책위 의장은 누구였죠? 진성준. 진성준. 아이고. 뭐 금투세부터 금투세. 시작해서. 예. 예, 그분은 아마 강력한 과세마왕이죠. 과세마왕. 그분은 과감한 과감이라뇨. 과당원한테 아이고 하라뇨. 사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생활 빨라요. 네, 주식도 거래 말고 네. 실제로 이제 차익으로 네. 번 것에 대해서는 네. 매기겠다 또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요? 민주당 어때요? 금투세 날라 이미 금투세 끝났잖아요. 안 네, 하기로. 금투세는 네. 안 하는 걸로 네. 일단은 지금은 못 하는데 모르죠 이제. 거래 말고 근데 차익까지도 할 수도 있겠다. 그게 주가 4천 시대 공약이었거든요. 네. 주가 4천 시대까지는 이거 좀 참자.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주가가 6천 시대에 이제 7천을 앞두고 예, 있죠. 거래 대금도 많고 수익률도 예, 높기 그래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과세 안 하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쉽지는 민주당 않을 거예요. 정서로는 불로소득 같은 건데. 예? 아니 대통령이 불러서 아닙니다. 본인께서? 예. 아니 본인 ETF 하고 계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세금은 그래도 거래세는 떼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죠. 수익에 대해서는 안 그거 떼고 수익이 되게 있지만 뭐 엄청 많이 거치고 있죠. 그다음에 그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청년 창업 지원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아니 저도 이 기사를 보다가 제가 좀 조금 놀란 부분이 있어서 창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 지금 서울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청년들은 제가 쉽게 창업 자금 받을 수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정원호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네. 1인당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한번 그 기사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가능하시면 있으신가요? 기사를 보시면 오늘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던데 이게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에게 사업 계획서가 없더라도 자기소개서와 아이디어만 있다고 한다면 최대 6천만 원까지 청년 창업 지원을 창업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약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재원은 어떻게 하고 사업 계획서도 하나 없는데 아이디어와 자기소개서만 있으면 창업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원한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오늘 기사를 많이 접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아니 오늘 발표가 돼서 오늘 아까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니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줘? 어떻게 해요? 국회에서도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도 네. 조례 하나를 만들거나 네. 법안을 하나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네. 그 소요 예산을 꼭 반드시 예. 이렇게 수반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지자체장들도 광역단체장들도 이런 공약을 발표할 때 음.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 내지는 어떤 일반 회계에서 어떻게 아껴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좀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사를 보니까 그 재원 마련에 대한 이런 방구가 없어요. 네. 네, 언급이 없습니다. 일단 뭐 다만 어떻게 하겠다는 건 나와 기사에는 있는데 없어요. 예. 6천만 원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창업 도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네. 창업 도전 캠퍼스를 조성을 하는데 예. 사업 자금 4천만 원, 예. 거기다 1년간 월 수당 100만 원, 예. 수당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사무실 숙소 등 1인당 최대 6천만 원을 제공할 계획이고 게다가 AI 교육, 법률 세무 행정 자문, 멘토링 네트워킹, 시설도 소프트웨어 대여, 투자자 연결. 전 좋은데 네. 좋은데 결국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현실 가능성을 수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덧붙였다면 좋다는 생각이 들겠고 여기에 또 이제 1년 월 수당 100만 원을 왜 낄까? 어쨌든 이게 펀드라는 개념인데 네. 펀드라는 개념에서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돌려받지 않는다라는 개념일 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좀 이렇게 일부 이렇게 좀 휘발성으로 돈을 지급하는 정책을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이 청년의 대책이 청년 실업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대책이 창업 지원만 저는 꼭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창업이 곧 뭐 청년 실업의 해결책도 아닐텐데 근데 너무 조금 이렇게 혹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 들고요. 물론 이제 뭐 자세한 뭐 이제 정원호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이런 공약 발표를 한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공약이라서. 근데 저는 이런 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요즘은 태어나니까 이제 뭐 출산 장려금까진 좋은데 뭐 교복값 하라 하면서 또 뭐 100만 원 주고 또 돈 주고 지자체에서 이미 네. 이 청년들한테 학생 시절부터 돈을 이제 그냥 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제집으로 상의하지만 많이 주는 데는 100만 원씩도 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아이들한테 사실 그래요. 저는 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다 구워가지고 칼집 다 내가지고 먹어라 하고 준다고 과연 이 청년들이 자력이 생길까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네. 그냥 봤을 때는
뭐 아무따 1인당 6천만 원 주네? 그러면 아이디어만 내보자라고 하겠죠. 근데 창업이라고 하는 게 글쎄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제도들은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경동시장 같은 데 가면은 청년몰 이래가지고 네. 청년들이 창업을 실제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자기가 어떤 가게를 거기에다 입점시킬 건지를 쫙 내면은 아주 세밀하게 그것들을 다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청년몰 안에 전통시장 안에 또 청년들의 그 몰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월세 같은 거 아주 파격적으로 깎아주고 또 2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들은 또 연장해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좋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돈을 준다? 그리고 아니 갑자기 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예전에 우리 경기도의원이었던 우리 이기인 총장한테 여쭤보신 게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때도 이재명 당시 도지사 때도 무슨 청년 관련해 가지고 그냥 대출이 아니라 지원금을 줬던 걸 아니 대출을 해줬던 거 청년 무슨 대출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때 기본 대출 검토하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게 돼가지고 나중에 김동연 지사 때 그 채무 그거 깎아주느라고 제가 면제해주느라고 뭐 그랬다고 제가 어떤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이런 말 정확하지 않은 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김동연 도지사가 기사가 나온 게 임기 기억나서. 초반에는 그 어쨌든 조건도 없고 근거도 없이 마구 이렇게 살포하는 현금 정책에 대해서 네. 그 기조를 잊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아,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네. 말도 네. 지우고 기회소득이라는 말도 그렇죠. 바꾸고 네, 네, 네. 어느 정도의 좀 요건을 우리가 충족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마련했는데 대통령이 되시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시니까 그런 본인의 어떤 첫 소신을 약간씩 바꾸시더라고요. 다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든지 지금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예, 약간 그렇습니다. 네. 예. 약간 일단 뭐 논평해 그 주시죠. 자원은 네. 보니까 저도 지금 처음 들은 공약이라 음. 일단 1,000억 원 정도를 서울시가 20% 정도 하고 민간에서 80%를 출자를 받겠다라는 받겠다. 거고 성동구에서 이런 소셜벤처 펀드를 구성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게 뒷받침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창업과 관련된 공약 이거 함부로 막 공격하면은 바로 역풍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만 쳐봤거든요. 네. 오세훈 청년 창업공학 네, 네, 네. 바로 이 지난 네. 지난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이제 미래혁신 성장펀드라고 이건 2조 3천억입니다. 이거를 서울시랑 뭐 민간이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것도 해가지고 여기에는 뭐 시니어 뭐 다양한 게 들어가는데 이런 공약은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와요. 네. 그리고 청년 창업과 관련된 이런 공약들이 뭐 그냥 이 선심성으로 무조건 다 뿌린다 그렇게만 보면은 보수 정책 공약에서도 이런 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창업 관련된 거 이거는 너무 우리가 뭔가 이거를 비판하고 뭔가 들여다보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너무 부족해요. 이거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저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딱 이 정도 설명으로는 뭐 공약 자 봅시다. 오세훈 시장도 이제 아마 관련된 공약을 내세울 텐데 비슷한 공약 없을까요? 이 4년 전에도 2조 3천억 펀드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시청자 중에 알아보기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7천을 질러라 이렇게 얘기. 1억 찔러라. 아니 4년 전에 2조 3천억 질렀다니까요. 저희가 네. 뭐 저희 개혁신당이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관점 말씀은 재원을 정확하게 하라는 말씀인 거고 두 번째 언제부턴가 보수 진영에서도 진보 진영처럼 이렇게 현금성 정책들을 마구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도 2014년, 15년 그 현금성 청년 배당이나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사회에 나올 때는 그래도 보수의 정치인들이 좀 강하게 반대하기도 하고 욕을 먹더라도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요즘은 너 5천억? 오케이 나 받고 7천억. 아. 너는 받고 더블로 가.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정치가 막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 거 M2라는 그 기준이 네. GDP 대비 153%가 지금 나와 있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성치훈 소장님처럼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역풍을 만든다는 건 알고 있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근데 특히 이제 보수 그게 정치인들은. 솔직히 유권자들한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계속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니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창업하고 네. 폐업하는 그 비율만 보더라도 네. 낮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현금을 마구 지원해 주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펀드로 돈을 재원을 마련해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까 잠깐 끼어 있는 월 수당 100만 원 같은 네. 휘발성으로 그냥 지급해 버리고 많은 것은 지양해야죠, 당연히.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문자 받으셨겠지만 구육과 피해 지원금 지금 하고 나 아직 신청도 안 해봤는데 주유소에서 못 쓰죠. 주유소에서 못 쓴다고 고유가 하더라고요. 폐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씁니다. 그거 어디서 쓸 수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기름값 넣는데 쓰라고 주는 지원금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주유소도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한참 멀리 가야 된다 이런 부자 것도 있고. 주유소는 안 돼요.
그건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러니까 매출이 30억 이상인 주유소에서는 사용 못하고 뭐 아. 이런 거 그러니까 부자 주유소. 약간 아. 지역 상품권 같은 느낌이죠. 아, 그래요? 네, 뭐 아. 대형마트 안 되고 SSM 안 되고 뭐 지역 골목 그러니까 이게 상품권 근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2030 세대,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서 그렇게 호응을 얻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뭐 SNS나 이런 걸 보더라도 굳이 이걸 약간 뭐 그러니까 SNS에서 그걸 약간 좀 약간 이렇게 뭐 풍자를 했더라고요. 뭐 우리 거지 취급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 70%나 열심히 세금 냈는데 난 또 하위 70%냐. 차라리 상위 30% 빼고 준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반대로 표현하면 그걸 몇 프로로 끊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 타격 입는 데 이제 운수업 같은 데나 네. 고유가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뭐 비닐 회사나 만드는 회사 네. 그런 데다가 이게 핀셋 지원을 해야지 네. 몇 프로 끊으면 내가 뭐 69%면 어떡하고 뭐 71%면 어떡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시청자분 중에서 담배 사셨다고. 예. 담배 이게 기호식품 사줬네요. 예, 기호식품으로. 예. 기름 하여튼 주유소가 이게 안 되는 주유소가 있나 보네. 이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매출 기준이겠죠. 예, 이게 네. 좀 많으면 매출 좀 높으면 가기가 안 어렵다. 받아요. 이게 안 되는 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